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20-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또 오후장 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그 흐름을 보시면요. 코스피 지금 1%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170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어느새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선을 깨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가파르게 키워나가면서 1,0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제 11거래 만에 환율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외국인 수급에 굉장한 부담을 줬고 오늘도 환율은 상승 출발했지만 외환 당국에서 환율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오버슈팅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환율은 지금 이 시각에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원 정도 떨어지면서 환율 조금 상승세가 좀 진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은 오늘도 셀코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7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만 지금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으로 1, 2위 기록하고 있고 현대차, LG 디스플레이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제 막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외국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다양한 섹터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또 미디어 종목들, 2차 전지 오랜만에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 섹터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피브레이트, 그러니까 페노피브레이트라는 것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대원제약이 지금 20% 넘게 급등을 하다가 상승분을 좀 돌려내고 있습니다. 14%가량 급등을 하고요. 역시 관련주로 엮여있는 한국파마가 10%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발주로 따라붙고 있는 진양제약과 대한유팜도 10% 안쪽에서 5%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함께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래티얼은 이커머스 솔루션 플랫폼인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핫한 테마로 묶이다 보니까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은 또 10% 넘게 오랜만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기세가 대단하죠. 오늘은 또 9만 원 선을 넘겼습니다. 장중에는 94,4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는 5거래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는데 오늘은 두 수급 주체는 모두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3% 정도 이 시각 상승하고 있고요. 한컴 라이프케어와 딥노이드는 어제 상장을 했는데 크게 좀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딥노이드는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우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 네, 뭐 그냥 약간 일시적인 낙폭 과대에 대한 약간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반전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수급적인 요인은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그 시장을 봤었을 때 역시 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였던 이 낙폭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그 둔화 흐름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게 역시 환율이었고 그 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 제가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던 1,150원대 위에서의 외국인들의 시세적인 부분은 매도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계속 나타났던 상황이고요. 1,150원 환율을 차트를 보기만 해도 1,150원대 위쪽에서 변화를 줬던 게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성이 나타났던 그 구간입니다. 여기가 종가상으로 1,150원대 단위로 해서 5거래일 동안 이제 환율이 변화가 생기는 분위기였는데 이때 반전 때 역시 이 방향성을 잡아줬던 이 아래쪽 하단에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상승 양봉이 나왔던 그 시대 이 여기도 상승이었기 때문에 올라온 흐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환율 자체가 이제 1,150원 넘어가면서 위쪽에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 시기 때부터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를 반복했던 흐름인데 외국인들은 그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물량을 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시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가 나가는 거고요. 그 환율이 또 위쪽에 올랐을 때 그러면 다시 1,150원대 아래로 내려가야 들어오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밑에서 방향성이 바뀌는 그 시세적인 움직임에 계속 그 외국인들은 수급 변화는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어제도 개별적으로 저희 강의가 있으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1,178원대 과하게 올랐다. 저도 역시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약간 조율이 필요하다. 점진적으로 제가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방향성은 좀 과하게 올라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성의 1,160원대 정도로 다시 회귀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거기서 단발성 움직임. 그러니까 짧게 내려오고 자꾸 위아래를 반복하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들락날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는 변동성은 확장기에 있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만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최근에 지수의 흐름을 본다라면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하단으로 조금 내려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크게 보면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방향성으로 본다라면 내려가는 방향성과 그 중심대 정도에 지금 현재 위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위 상단과 하단에 중심이 되는 자리는 전 3,060포인트 정도가 지지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되니까 아직까지 좀 덜 내려앉는 측면도 있지만 역시 시장의 거시경제적인 분위기, 결국 지금 이 모든 게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둔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역시 공포로만 오고 다시 회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또 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그 평균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이 좀 약세를 보였던 거지 전체적인 금리 테이퍼링의 이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 고용과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했을 때는 역시 테이퍼링의 이슈도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기간도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이 고점에서 이제 폭락, 하락 국면으로 크게 접어들었다 이런 판단보다는 박스권 형태에서 시장을 관망하는 우리 과거의 금융위기가 있고 난 뒤의 흐름과 똑같이 장기적인 박스권이 될 수 있는 관점을 뒀었을 때 지금 개별 장세로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하이닉스는 제가 애초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변동성이 하락이 왔었을 때 지지대가 나오는 자리 부분에 왔습니다. 그 부분에 왔기 때문에 이런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거고요. 이 구간이 결국은 제가 지켜줄 수 있는 그 포인트로 얘기 드렸던 게 12월 2일자 1일, 2일 때 그때가 글로벌 전체적 움직임 자리라고 했고 그 자리는 반등의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든 어쨌든 지지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흐름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인 제가 하이닉스의 좋은 매력 자리가 93,000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하고 93,000원짜리는 실적으로 볼 수 있는 매수의 관점으로 해서 접근성으로 천천히 적금성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할 매수 단계다라고 얘기했지. 이 자리에서 손절하거나 떠나거나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두려워할 자리는 이미 이 상단에서부터 떨어질 때부터가 두려운 자리였지 지금 이 자리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고요. 기회로 삼아야 될 자리로 판단되고 삼성전자 역시 제가 72,000원대하고 69,000원대 사이를 얘기 드렸는데 오늘 73,000원에서 역시 시장 분위기에 외국인들 매도가 진정되고 조금 매도세가 가라앉으니까 그 오후장에는 좀 들어올 수 있는 그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반발 매수세죠. 그런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역시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조율적인 부분이 있죠. 그 폭에 대한 가격적인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폭을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내려왔고 이 지점에서 좀 지지력을 보여주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 시장이 지금 이미 내려온 상황에서 손절을 고민한다는 건 이미 남들이 살려고 하는 자리에서 사기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손절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살려고 하면 남들이 사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사서 올라온 자리에 다시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어떤 대응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대응을 두는 게 아니라 좀 기회를 보면서 순환되고 방향성을 다시 제시해 주는 걸 지켜보는 관망의 장세니까요. 이번 주의 흐름은 좀 지켜보시면서 공포에 자꾸 휘둘리지 마시고요. 시장은 다시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지켜보는 것도 제가 투자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얘기를 드리는데 지켜보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긴 시간도 아니고 고작 제가 1년, 2년, 3년, 우리가 10년 계속 투자하는 관점에서 6일, 7일, 8일, 한 30일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는 국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현금성을 제가 30% 얘기 드렸는데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나면 챙기는 구간입니다. 그 이익이 차는 걸 챙겨서 현금을 또 만들고 하단에 또 다시 기회를 잡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잠시 좀 쉬어가면서 지켜보는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익이 나면 챙기는 전략, 현금은 한 30% 넉넉하게 구비를 해두셔야 된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MW요. 네, KMW 매수가랑 비중은요? 66,000원에 30%요. 예, 66,000원에 30%. 매수는 그러면 좀 몇 달 되셨겠네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5G는 참 안 올라요, 멘토님.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시간적인 문제죠. 업황 분위기만 봐도 5G는 지금 올해까지는 조금 약간 정체돼 있는 부분. 왜냐하면 통신사가 이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사전 예약도 그렇고 폴더폰이나 앞으로 나오는 폰들이 전부 다 5G로 간다는 거는 인프라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역시 향후에 봤었을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 계속 인프라에 대한 확충을 두고 있으니까 5G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높아서 이제 우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KMW가 2019년도에 정점을 찍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좋지 못했던 흐름이 실적이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회복세가 빨리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2019년도에 실적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5G가 거의 주도주 개념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주였잖아요. KMW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손절도 아니고요. 오히려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이 맞는데 비중이 이미 또 30%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추가 매수가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30%가. 근데 더 많이 늘리다 보면 싶어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단가만 낮추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네네. 단가를 낮추면 공포가 더 심해지실 거예요. 분명한 거는. 네네. 가격이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분명한 건 네. 지금 가격대는 제가 하나 얘기 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 이 하단에 있는 57,000원대하고 48,000원 이 구간에 약간 형태 박스를 만들어 놓는데 이 구간이 밑으로 무너지면은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시장이 낙폭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적이 상반기는 안 좋아도 하반기 때 좋아지고 내년부터는 2019년도 때 실적 정도까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전망치가 있어요. 5G 인프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48,000원 아래로 많이 주가가 떨어진다라면 기회라서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그 가격대가 좀 찝어드린다라면은 저는 3만 원대 중반 아래 그러니까 초반대 정도면 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기준에는 제가 뭐 가격이 안 오면 저는 안 사요. 보통 안 사는 습관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안 내려온다는 거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사는 개념인데 저는 한 33,000원대 정도 오면은 좀 편입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가치적으로 봐도 그리고 성장성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향후에 앞으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치적으로 봐도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낙폭은 한 4만 원대 초반대 정도 왔다가 지지받고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크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들어차 있는 비중에 또 한 번에 10% 20% 늘리면은 과중된 그 순간적인 그 비중 때문에 조금의 시세가 흔들려도 내 마음도 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늘리지 마시고 늘리더라도 지금 이 저점 가격이 48,000원대 아래 깨지면은 정말 조금씩 사셔도 되잖아요. 그죠? 시간적인 부분은 어차피 걸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저는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4분기 좀 넘어가기 전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한 10월 이후 11월 정도 되면은 5G가 좋아질 것 같으니 3분기 실적 발표 때 한번 잘 보세요. 그 발표하고 난 뒤에 흐름 좀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체크하면서 가지고 계시고 비중은 내려가 조금 늘리는데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보다 높게 잡으세요. 한 72,000원 정도까지는 이 내려왔던 시세적인 부분에 압박이 있었던 걸 다시 회귀할 수 있으니까요. 한 72,000원 정도의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어요. 5G 시장에 대한. 그래서 72,000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두고 왜냐하면 비중이 크게 들어갔으니까 좀 짧게 잡고 72,000원대 정도만 목표가 잡고 오시면은 이익 실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BH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만 원에 10%요. 네, 2만 원에 10%. 네. 지금 19,900원이니까 뭐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이 종목을 사서 한번 수익을 냈었는데,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샀는데 지금 가격이.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네. 수익을 내셔서 두 번째 네. 들어가셨는데 이제 이거 폴더블 폰 관련주기도 하고 네. 이제 하반기 이제 애플 또 신제품 나오면 그 기대감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늘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조금 약세죠. 뭐 이 종목도 그냥 전체적으로 고가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고 박스권 움직임을 굉장히 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워낙 실적적인 측면 변동성이 좀 컸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다행히 이제 매수가가 그렇게 그 리스크적인 부분은 아니니까요. IT 부품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일부 종목은 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삼성 폴더블 쪽 관련된 모멘텀을 좀 붙긴 했지만 시장성 때문에 그 시세가 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9월 달에 애플 아이폰이 또 출시되기도 하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그 기대감에 약간 일부 반영되는 상승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장성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 주는 정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종목 끌고 가기보다는요. 앞에 저항이 워낙 강하게 있다 보니까 뭐 돌파 여지는 있을 수 있고 실적 개선이 되고 돌파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요. 올라오면은 저는 한 22,000원대 정도에서 대응을 해주시면서 짧게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박스 상단 정도도 좋고요. 한 21,000원대 정도 왔을 때 그냥 짧게 이익으로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네. 손절 안 해도 되나요? 네, 손절은 굳이 하실 필요 없죠. 지금 매수가가 2만 원인데 19,9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공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 주가가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단기 반등에도 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점에서. 저는 이 종목이 좀 떨어지더라도 깊은 하락 제 기준입니다. 뭐 지금 현재에서 깊게 막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떨어진 만큼의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와서 또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다 하는 게요. 그 시장이 지금 현재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하지만 IT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폴더블 폰이나 애플에 대한 호재성이 앞에 시나리오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반등세로 봐서 높은 목표가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시장성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슈가 먼저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을 보았을 때는 짧은 시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저는 한 21,000원대 정도에서 짧게 이익을 챙기시고 현금 좀 들고 계셨다가 지금 시장성에 약간 공포성이 좀 많으니까요. 조금 호흡을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9월 달 좀 넘어가서 한 10월 달 정도쯤에 지났을 때는 그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나올 거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좀 기다리자라는 의미에서 BH 같은 경우는 저항을 받는 이 앞에 있는 산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21,000원대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매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000원대 정도를 목표가 두고 짧은 시세지만 한 5, 6%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이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CTC 바이오 네, CTC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6,700원에 30%입니다. 네, 6,700원에 30%. 와, 수익이 어마어마한데요, 시청자님? 예, 언제 팔아야 되나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팔아야 되나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예. 네, 뭐 고수이신 것 같은데요, 이미 벌써 지금 네. 엄청 수익을 보고 있으십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거의 약간 시세적인 부분이 조금 약간 급등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급등자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오늘 만약에 조금 위로 쳐주면은 저는 위아래 여기 지금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예. 그렇잖아요. 이 기업적인 분석은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들지는 않는데 뭐 최근에 뭐 어디 사업적인 부분에서 경영에 대한 뭐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주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종목, 이 기업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뭐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좀 저항 구간이거든요. 오늘 만약에 저는 오늘의 시세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장 분위기에서 여기서 어중간하게 멈추면 다시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하락세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좀 기준을 2를 주고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익을 조금 일부 챙기는 거죠.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락성으로 내려올 때 그냥 단순하게 조정성으로 뭐 한 10% 정도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변동성이 아니라 깊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력을 봤었을 때도 깊은 방향성을 또 줄 수 있는 이력적인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저는 이익 구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익절가를 좀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익절가 정도 한 12,000원 정도를 좀 끊어둬서 12,000원 이탈할 때는 이익을 좀 챙기시는 쪽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내가 싼 가격에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고가를 내가 목표가를 높게 봤던 구간에서 가격을 이미 확인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는 그 위에서의 수익이 아까워서 또 파는 게 망설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내려오는 데 동안 계속 못 팔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위에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익을 조금 챙겨 가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익절가는 일부 뭐 조금 아래를 조금 드린다면 한 11,600원대가 지지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11,600원 이탈할 때는 이익을 조금 확실하게 한 70%나 정도 챙기시고 아닌 이상은 그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반등 시의 목표가는 이걸 뚫고 나가면 이쪽 상단에까지 갈 수 있겠죠. 한 16,000원대 정도까지는 잡아두시되 반드시 익절가를 좀 두시고 11,600원 정도의 익절가는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단에서는 이익을 줄 때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가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전량은 아니더라도 10%, 20% 이런 비중들을 조금 줄여나가시면서 이익을 챙기시길 바라고요. 최종 목표가로 만약에 시세 나온다면 16,000원 정도로 보고 익절가는 11,6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매도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계속 이게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파는 거고 갑자기 또 운봉이 나오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드는 건데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못 팔고 계속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여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내가 일부 챙겨놓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매도하는 평균가가 어느 정도 적정치에서 위쪽으로 좀 이익 그 전체적인 매도 가격을 포함해 평균치를 내면 이익 구조가 상단으로 조금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밑에서 여기 위에서 팔았는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내가 전체적으로 파는 비중이 이 자리에서 내가 팔았던 게 아까운 게 아니라 합쳐보면은 어차피 똑같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가. 그러니까 꼭대기에서만 안 파는 거지 내가 파는 평균 단가는 똑같이 시세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경우에는 시세가 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익은 유지하되 분할 매도로 수익은 챙기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거기서 다 들고 있다가 어디 꼭대기에서만 팔려고 하면은 그게 팔리냐 이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조금씩 5%든 10%든 현재가, 저라면 지금 현재가부터 챙겼을 것 같아요. 한 20% 정도, 100이라고 치면 20% 정도는 지금 현재까지 챙기고 좀 지켜보고 익절가 이탈 시에는 또 한 20%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는 됐는데요. 네네. 이 앞전에 14,500원. 그 가는 게 자꾸 보이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안 보기 위해서 지금 팔고 그 이상에 갈 수 있으면 더 이상에서 팔라는 얘기예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14,500원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그 14,500원이 아쉬워서 계속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부 비중을 이익을 실현하고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K시텍. 네, K시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28,200원에 30%. 네, 28,200원에 3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 봐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네, 봄에. 네. 알겠습니다. 봄에 매수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3,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후로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오늘 또 이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개파락을 한 것 같은데 또 올 한 해로 보면은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은 쪽이 소부장 쪽에도 반도체 쪽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워낙 반도체가 상반기 때 좀 좋았던 측면이 있다가 2월, 3월 달부터 해서 이제 5월 달 넘어갈 때부터 조정이 좀 있었던 분위기인데 근데 저는 시장성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뭐 반도체가 뭐 주도 종목들이 안 좋았었으니까 그 전반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는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또 실적까지 반영된 게 시장에 또 낙폭을 더 키웠다고 생각이 돼서 그 기업 자체는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손절에 대한 분위기를 크게 바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매수 단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네, 비중이 좀 크니까 이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빠진 걸 내가 잘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툭 빠져버리니까 이제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차트나
뭐 제가 차트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차트나 뭐 이런 하나의 어디 얼매여서 가격이 싸다, 박스권 하단이다 뭐 이런 걸로만 매수를 했을 때는 약간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00이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 상황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내가 분명히 이 가격이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시장성이 좀 좋지 않으면은 그 가격이 왔더라도 좀 지켜봐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격만 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버리니까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좀 약간 그런 성이 있는데 뭐 지금 가격적으로는 추가적인 또 하락이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뭐 지금 이게 오늘 약간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뭐 추가 매수나 그렇다고 해서 손절을 또 바로 강행할 필요는 없고요.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실적 안 좋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분기 실적에 대한 전년 대비일 수도 있고 그런 관점들이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분명히 소부장 쪽에 특히 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모멘텀이 캐파 모멘텀이 조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손절보다는 하단 쪽이 그래도 상단 높게 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적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손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신 가격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되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내려오더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저는 시장 제 기준에 봤었을 때는 참고만 하셔야 될 건데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고 보고 있지 않고 그 폭락이 내려오더라도 빠른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저는 홀딩하시고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는 조금 지금 한 번 빠졌는데 그 압박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액적으로나 비중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얘기니까 매수가 쪽에 근처에 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좀 가볍게 들고 계시고 가격적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텀을 조금 만들어 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만 줄이시고 조금 더 홀딩하셨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그 이후의 흐름을 하반기 때 3분기 좀 지나고 난 뒤에 실적 모멘텀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셔서 상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약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 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추가 매수나 어떤 가격을 얘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또 맹신하고 또 그 자리에 또 내려왔을 때 시장성 생각하지 않고 매수 덜렁 해놓고 또 비중만 잔뜩 늘어나고 기업이 상황이 언제 어떤 순간에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현재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지 마시고 오히려 가격이 내려온다라면은 다시 전화하셔서 상담해서 지금 사도 될지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지금 어떤 가격 정해놓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매수가 오면은 비중만 줄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들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또 강연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강연회 언제 열리든지 저희 또 들어봐야죠. 네,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하고요. 네. 쉬고 계시는데 좀 저녁 시간대 좀 침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예. 일단은 그 시간대 어제 저희가 이제 콜라보 강연이 있었는데 그 강연 때 얘기했던 부분들, 종목 발굴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층적인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렸었는데 좀 심층적인 부분들을 해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서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살 때, 팔 때에 대한 부분들인데 살 때가 가장 뭐 중요할 수도 있고 파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틀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의 어떤 기준 같은 걸 좀 잡아주실 것 같은데요. 오후 7시 일요일입니다. 좀 잠들기 전에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김주성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4,160원에 10% 회복이 힘들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회복이 힘들 만큼 계속 떨어지고만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뭐 재료적인 부분이 이슈가 안 되니까 그냥 흘러내리는데 근데 의료 쪽 관련해서 또 마리아나 이슈가 되면 또 급등성이 한번 나오겠죠. 네. 뭐 이 시장에 또 급등주였으니까 애초에 워낙 시세가 왔다 갔다 했던 흐름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반등의 여지가 있는 자리 정도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기술적 반등이겠죠. 그래서 반등 정도는 올 수 있으니까
아, 4,000원대 매수가가 상당히 높네요. 회복이 4,000원대가 저는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고 보이는 이제 통계치를 보고 안에 박스를 봤었을 때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거는 제가 이 종목을 봤었을 때 이 중요한 가격대를 이미 이 차트적으로 표현해 놨었는데 한 3,700원대 정도까지 반등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개념보다도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앞에 이미 큰 흐름을 만들고 왔었잖아요. 그 흐름이 이제 사그러드는 거고 조정 가격 매수의 단계나 하단에 있고 파는 단계가 위에 있다라고 치면은 사는 자리와 파는 단계 경계 정도까지 반등이 있고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700원대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종목을 옮겨가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발빠른 거북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 42,000원에 10% 추가 매수할 가격대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 오성첨단 소재랑 비슷하게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데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참 가격을 콕 집어드려야 된다는 게 좀 애매한데 조금 약간 분할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크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가격이 워낙 지금 또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흐름이죠. 저는 오히려 내려오는 거는 과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향성이 애초에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 분명히 더 걸릴 것 같아요. 좀 방향성이 좀 전환되고 난 이후의 흐름이 전환되고 눌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좀 전환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또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전환해 두고 난 뒤에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떤 가격의 매수 관점을 보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지지력이 있는 자리는 저는 23,000원대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제가 보는 시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3,000원대 정도가 내려왔을 때 지지력이 있는 가격대로 좀 보여지니까 이 가격이 아니면 제가 추가 매수든 편입을 하지 않겠죠. 뭐 시간과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빠져서 가격적으로 좀 많이 내려와 준다면 23,000원에 사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관점 뭔가 어중간한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지 않고요. 이건 각자 기준의 틀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흐름성이 우상향하고 만들어지면 오히려 좀 높은 가격에다 29,000원대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워낙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천천히 가도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 가격대는 23,000원대 오면 비중을 좀 늘리는 거 보시고 향후에 기간적으로 이 매수의 관점 다시 보는 거를 한 10월 달 정도쯤에 다시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성을 좀 기다렸다가 이 종목은 한 10월 달쯤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걸로 보시고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는 한 38,000원대 정도까지는 확인되니까요. 역시 시장성에 대한 이 기업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좀 체크하시고 기다렸다가 10월 달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님께서 태웅 로직스 9,450원에 20% 실적이 대박인데 분할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두고 지금의 현재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봐요. 제가 계속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좀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을 보라. 성장주가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태웅 로직스는 이미 반영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반영된 부분 시장성에 좀 빠진 건 있지만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은 있겠지만 이 고가에서 들고 있으면서 이 위로 넘어가는 거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조정이 그 상승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슈가 있었던 그 초기 때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반영되고 올라왔던 가격대는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는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고 실적에 대해서 흐름을 맞춰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단에서 그 기대감이 소멸되고 다음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떤 게 나올 거냐라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아래쪽으로 조정성이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최근에 이틀 동안의 흐름은 그래도 반등이 소폭 있을 수 있으니까 매수가 근처네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 근처에서 이거는 약간 지켜보는 쪽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니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최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코리아 FT 4,150원에 15% 올려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거는? 저는 이건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쪽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이미 뭐 유로권이나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 쪽을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러니까 실적이 자동차가 업황이 안 좋았을 때 실적이 좋지 못했던 자동차 부품이나 업체들이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있는 전기차나 이런 모멘텀들이 실제로 기업들한테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코리아 FT도 그런 부분들이 사업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모멘텀도 역시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4,100원대 그냥 들고 계셨다가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이 상단에 있는 4,600원대 정도는 저항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가격대니까요. 이 4,600원대 위쪽에 시세가 나올 때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자 곧바로 전화 상담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BDI 예, BDI 매수가랑 비중은요? 4,200원에 40%. 네, 4,200원에 40%. 지금 뭐 BDI가 이제 그 감사 의견 거절로 관심 종목이 좀 지금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석해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역시 실적이죠. 네. 네, 실적이고 실적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유보 자본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 실적도 안 나온 상황에 부채가 좀 많이 있었던 측면이라 상당히 좀 얘기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만 다행 뭐 관리 종목의 현재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손절의 의미도 없고 지금 하한가 부분에 있는데 저라면 이 비중이 너무 커요. 40%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네. 20%를 매도를 걸어놨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오늘 중에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게 거래 정지가 당하진 않을까요? 거래 정지 이제 관리 종목 넘어가서 사업성이죠. 이 관리 종목에 넘어가고 관리 종목이 아니어도 사업성이 불확실하면은 이 반기 보고서에서 상장 페이지 쪽 관련된 모멘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제 존재 자체가 이 의미가 이 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서 이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투자의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쪽으로 볼 수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표현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감사 의견 거절된 부분들이 워낙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리 종목 쪽에 가 있잖아요. 관리 종목 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하한가 부분을 봤었을 때는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리고 20% 정도 파셨나요? 매도를 하신 거예요? 네, 팔리진 않았어요. 팔리지 않았어요. 예. 네. 시초가에 잠깐 풀렸었는데 시장가에 그냥 애초에 동시호가에 판 게 아니었나 보네요. 일단은 안 팔렸으니까 저는 비중을 이게 손실이더라도 저는 불확실성에 내 자산을 전체 잃는 것보다 또 다른 뭐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이런 것도 뭐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겪어본 적이 전 상장 페이지도 겪어봤어요. 예전에 아주 옛날 10년 전이지만 겪어봤었는데 저는 그거를 상장 페이지 다 잃는 것보다 지금 얘는 팔 기회가 좀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내가 자산이 얼마가 있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뭐 투자를 하든 어떤 내 자산을 좀 지키는 종목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들어가 있는 돈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가 아니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지키고 불확실성에는 투자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손실이 있더라도 과감히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일 또 좀 하락을 하겠죠. 계속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계속 걸어두시고요. 저는 걸어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비중도 조금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뭐 무조건 파세요라는 의견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상황인지만큼. 다만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현금을 좀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잃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절반의 손실이 있긴 합니다만 2,000원대라면은 팔 수 있다라면 파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만약에 하락이 있더라도 풀린다라면은 다가 아니더라도 비중을 꼭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다른 데 좋은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투자를 다시 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는 어떤 정답을 솔직히 막 확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분명한 거는 돈을 잃더라도 내 자산이 전체가 사라지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잃더라도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좋은 건강한 투자, 실적이 좋은 기업에 건강한 투자를 하는 걸 좀 배우셔가지고 하시면은 돈을 잃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리스크는 내가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왔는 거니까 일단은 그 리스크는 들고 가는 것보다는 해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는 측면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뭐 가격적으로는 어느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은 매도 포지션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해는 되는데 이게 그러면
LG전 최정암 요구 때문에 그냥 기대를 안 갖는 저는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제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은 바이오는 실적이 없는 기업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불확실성이 언제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나타날지 모른다는 리스크를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투자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에 예를 드린다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기대를 자꾸 너무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 HLB처럼 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기업이 실질적인 뭐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부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시장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걸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새로운 걸 다시 준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확실한 대답은 못 드려 죄송하지만 어쨌든 잘 대응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모레지요. 예, 아모레주 매수가랑 비중은요? 61,500원에 20%요. 네, 61,500원에 20%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시청자님? 7월 초에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죠? 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더 계속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늘 고민이에요. 이 정도면 그만 떨어지겠지 했는데 또 떨어지게 되면은 참 그렇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세요? 기대감이에요. 지금 화장품주는 실적적인 부분이 좋은 기업도 있고 아모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 대비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 주가가 싼 것도 아니고 그런 흐름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대감밖에 없어요. 화장품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피해주에서 다시 좋아지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우리가 기술적 표현이다 좀 그렇지만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니까 반등의 여지는 있는데 당연히 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네. 꼭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6만 원대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분명히 좋지 못한 상황이 있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방역으로 이제 차단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백신 맞고 그냥 일상생활을 많이 하고 기업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모멘텀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모레 쪽에 대한 편입보다는 좀 다른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 쪽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20만 원 위에서는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20만 원대 위에 있어요. 저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아모레지나 아모레 퍼시픽이나 같은 맥락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현재 흐름상에서 매수가 부분에 또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계속 얼매이고 기대감을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좀 다른 섹터,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보이는 그런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수가 쪽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단기 시세가 올라와주면은 거기서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매수가 매도하시고 종목을 바꾸세요. 아시겠죠?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아니요, 저는 매수가 올라오면 그냥 팔고요. 안 살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저 살 자리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더라도 굳이 비중을 늘려서 팔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젠백스 25,500원에 비중 20%예요. 네, 25,500원에 20% 지금 2만 원이네요. 젠백스가도 요즘 뭐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것도 재료적인 측면은 저는 의미를 잘 모르겠고요. 네. 역시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리 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단에서 또 한번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뭐 이슈라고 해서 저는 뭐 관련 섹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젠백스 같은 경우 예전에 치매 쪽 관련된 모멘텀을 좀 많이 받기도 했었고 뭐 다른 쪽으로 한다면 또 더 깊은 쪽이 있지만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치매 정도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가격적으로는 뭐 일단 싼 가격에 가지고 계시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저는 짧은 시세에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약간 불확실하죠, 이 기업도. 뭐 뚜렷하게 뭐 개선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슈가 됐을 때 폭등이 나오는 약간 세력성 움직임이 좀 강하다고 판단되니까 저는 상단에 올라오면 한 21,000원대 위쪽에 왔었을 때 박스권 형태로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높은 고가 쪽에 위쪽에 상단을 보는 게 아니라 반등 주는 그 추세적인 흐름을 대응을 해주시면서 21,000원대 정도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애초에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에 그 위탁 생산 말고는 애초에 보고 있지 않아서 저는 그런 쪽의 투자가 늘어질 경우에는 혹시나 사업성이 조금 약간 불확실해지면은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요. 그 젠백스는 실적으로 10,000원대 가격이 있었을 때 항상 반등을 잘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00원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고 뭐 가격이 안 온다 하지만 과거에 계속 10,000원대 아래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초입대 가격이고 지금은 아직도 그 반영이 남아있고 잔상으로 좀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지켜주고 있는 박스권 영역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쪽으로 방향성을 틀겠죠. 그런 기대감으로.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10,000원대까지도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기업이라고 판단되니까 반등 시 저는 21,000원대 기회 줄 때 매도하는 쪽으로 두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기업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젠팩스까지 저희 상담은 모두 여기서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카카오뱅크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6일에 상장을 했고요.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나오면서 상승 탄력 조금 반납한 모습이고요. 9만 원 선에 안착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스24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25%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회사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현재 상승 탄력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탈탄소의 대책으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SMR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랜만에 반등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조광 ILI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는 모습이고요. 4%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성파워텍 외인과 기관의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쪽으로는 대외 이슈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의 수혜를 또 기다리고 있고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이 나오면서 이 중국의 철강 감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관련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쪽으로 외인의 매수세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철강,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사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세아제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주사의 실적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외인의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0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전략 후강의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빨간불이 반갑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9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고요. 기관이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 오르면서 3,166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장 초반에 이 1,0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0.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017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